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 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최근에 이제 어닝콜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많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전익남이 단 한 번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다루도록 하고,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벤츠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테슬라도 못한 것을 벤츠가 해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역시나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다. 봐라! 벤츠 봐라! 레벨3야. 테슬라가 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전익남 구독자분들은 이 내면이 어떤 것들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많습니다. 뭐 테슬라를 제쳤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역시 벤츠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잘난 척하던 테슬라를 이미 제친 거 아니냐. 레벨3, 테슬라는 레벨2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내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테슬라는 지금 FSD 베타 전부 다 레벨2고, 지금 벤츠에서 이제 미국의 네바다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게 바로 레벨3 자율주행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는 뭐다?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제조사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이거에 따라 좀 달려 있어요. 레벨2 같은 경우, 테슬라 FSD 베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고 전방 주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벤츠가 이번에 인증받은 레벨3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딴짓을 해도 돼요. 핸들을 안 잡아도 되고요. 전방 주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딴짓을 할 수 있냐? 네, 딴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를 켜놓고 차 안에서 테트리스를 하는 거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딴짓하다가 뭔가 사고가 났어요. 자율주행 하에서.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벤츠가 다 지게 됩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레벨 2 단계에서 FSD 베타를 운용하다가 그 중에 사고가 나면은 테슬라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데, 테슬라와 다르게 벤츠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당연히 레벨 3가 굉장히 좀 우월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벨 3, 네, 이거에 대해서 막 크게 막 그렇게 막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완벽하게 막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과장돼서 몰고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좀 언급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레벨3 인증받을 때는 기준 같은 게 좀 정해지게 됩니다. EQS, S클래스에 미국에서 네바다 일부 지역에서 레벨3 인증받은 거 말고도 우리나라 레벨3 얘기 나오고 있죠. 유럽 레벨3 얘기도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쓸 수 있는 구간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은 이제 HDMI 앱을 이용한 고정밀 지도가 탑재된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한 곳에서만 자율주행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좀 재밌는 게, 고속도로 구간에서 이런 인증을 받았는데 최고 속도가 64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64km/h. 그러니까 고속도로인데 64? 그러면은 되게 좀 막히거나 할 때나 좀 평속을 그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뭐 안 막히는 길은 평속 100 정도 나오지 않냐? 100에서 뭐 90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차가 안 막힐 때는 되게 좀 무용지물이지 않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벤츠에서 이번에 인증받은 게 이미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 조건이 붙습니다. 최고 속도가 64km,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막힐 때 쓰라고 만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막힐 때 쓰는 겁니다. 게다가 구간도 정해져 있죠.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막 단서들이 많이 붙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햇빛에 뭔가 가려진다거나 앞차와의 거리가 좀 막 멀어진다거나 뭐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걸리게 되거든요. 심지어 차선 변경도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선 된다고 하고 어디선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일단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핵심 뭐냐, 뭔가 얘가 봤을 때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린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벤츠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레벨 3인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이란 것이죠. 이것만 들으면은, 야, 이 테슬라 FSD 베타까지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FSD EAP에서 쓸 수 있는 NOA보다 좀 못한 정도 아닌가? NOA는 그래도 제한속도 뭐 다 100, 110 막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할 수 있고, 램프 구간 나갈 수 있잖아. 이미 가능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레벨 3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드디어 벤츠가 테슬라를 꺾었구나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특히 이런 것들 네, 아무튼 간에 좀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이 레벨 3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고 이런 쪽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벤츠는 굳이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반쪽도 안 되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막 우리가 레벨 3를 땄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선점 효과 그런 것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냥 놀고 있지 않다. 이런 기사들 보면 이미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뭔가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레벨 3를 최초로 미국에서 인증을 받게 되니까 온갖 전 세계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기술의 벤츠다. 벤츠가 놀고 있지 않다. 야, 벤츠가 벤츠 하면은 테슬라 정도 금방 따라잡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벤츠가 노리는 바는 어느 정도 좀 적중을 했다. 근데 이게 바로 벤츠가 노리는 방법이지. 이걸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자율주행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쓸 수는 있겠죠. 물론 편해지겠죠. 근데 굉장히 좀 제한이 걸려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고 뭔가를 판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레벨 3 안 하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테슬라는 그냥 레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그냥 우리 자체가 내가 말고 가는 길이 그냥 길인데 굳이 뭐 다른 곳에서 뭔가 레벨을 정하고 뭔가 에이다스를 평가를 하고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 수십만 대 차는 이미 자율주행을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야 니네 레벨 3 그래 가장 뭐 뛰어나 에이다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서 야 그래서 니네 차 지금 어떻게 자율주행하고 있냐 몇 대나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테슬라보다 많이 잘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일단 N수 자체도 넘사벽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미 테슬라는 FSD 베타를 유튜브만 보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FSD 베타가 지금 뿌려졌고 이미 실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에이다스 평가에서 테슬라는 뭐 순위가 낮고 순위가 높은 건 다른 곳이다. 그럼 그 순위가 높은 곳에서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저 같은 이제 엔드 유저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레벨을 선택한다거나 뭐 에이다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크게 그냥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봐도 내가 지구상 최강인데 야 내가 왜 걔네 말을 들어? 만약에 제가 테슬라라도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야 그래 니들은 뭐 레벨이 뭐 그렇고 레벨 2가 어쩌고 그래라 나는 그냥 뭐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레벨 2, 레벨 3 나눈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굳이 레벨 3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막 로보택시쯤 가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저같이 뭐 일반 FSD 오너 같은 경우에는 전방주시 적당히 하면서 핸들 잡으면서 이렇게 자율주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일단 저도 그렇고 게다가 운전이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네, 물론 정말 아무 그냥 뭐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회사 도착에 있어 이런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좋긴 하겠지만 아직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책임감 같은 것들도 뭔가 지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 벤츠나 뭐 현대에서 하는 막 레벨 3 우리가 먼저 했다 이런 거에는 크게 막 관심을 안 두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테슬라의 이런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책임을 지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게 완벽할 때까지 발전을 시키는 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좀 사고가 덜 나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율주행의 가치가 있지 정말 아예 100% 사고가 안 나는 그런 거 가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목표로 잡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미 테슬라가 방향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완벽한 그런 쪽으로 잡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테슬라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레벨 2에 좀 계속 좀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공감하셔도 되고 공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FSD 베타, 네, 이거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영상, 특히 더리 테슬라님 이 영상 몇 개 보면은, 아, 다른 곳이랑 좀 이제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얘네 진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소식인데, 테슬라 이제 FSD 하드웨어 4.0 얘기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가 또 언급도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최근에 FSD 하드웨어 4.0에 대해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그런 건수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에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업셋된 레이더가 다시 좀 추가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전면 카메라가 3개에서 2개로 바뀌고,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에 있는 카메라가 좀 더 광각으로 바뀌게 되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드웨어들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머리, 두뇌, CPU 같은 것들도 설계한 거를 뭐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게 TSMC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계약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랑 뭐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두뇌부터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센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폭 좋아지는데,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하드웨어 4.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FSD 오너에게는 그래도 뭔가 좀 이런 것들이 레트로핏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또 테슬라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야, FSD 지금 여러분들의 하드웨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레트로핏 필요가 없는데요? 할 수도 있다. 안 좋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똑같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제가 맞췄다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FSD 하드웨어 4.0에 대해서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FSD 오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그러면은 제대로 된 FSD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4.0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레트로핏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FSD 옵션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천만 원 육박하는데 하드웨어 이런 거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하드웨어 3.0 가지신 여러분들은 레트로핏 절대 없습니다. 이거를 좀 공공연하게 말한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하드웨어 3.0이면은 충분히 돌아간다. 4.0이면은 더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3.0이라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FSD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레트로핏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죠. FSD 오너로서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 알 수 없는데, 또 테슬라의 이 FSD 운용되는 숫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FSD를 이렇게 구매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이번에 좀 나오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FSD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FSD 산, 우리나라에 있는 FSD 산 사람 막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FSD 베타를 운용하는 사람이 지금 40만 대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무려 40만 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좀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FSD 하드웨어는 모든 테슬라 차량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FSD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즉슨 그냥 FSD를 구매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전부 다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물론 FSD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운용 인력 이런 걸 유지하는 데 당연히 쓰이긴 하겠지만, 수익 자체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누가 구독을 하면은, 아니면 누가 그냥 사면은, 그냥 기능만 풀어주면은 그게 갑자기 막 1,500만원, 막 2,000만원 이렇게 테슬라의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이제 FSD 베타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그냥 뭐 FSD 가지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 누구나 다 베타를 받을 수 있죠. 일단 그렇게 활성화된 차량만 무려 40만 대. 저는 기껏해야 16만 대, 20만 대 생각했는데 40만 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좀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반면 FSD 활성화된 차가 40만 대인데 이 차들이 미국과 캐나다 온갖 곳들을 돌면서 이렇게 베타 테스트를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의별 엣지 케이스들이 다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다 리포트 되면서 개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아까 FSD 베타, 지금 엔드 유저들이 이렇게 쓸 수 있는 FSD 베타 영상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있다. 이걸로 보시라.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저가 40만 명이 있어. 지금 ADAS 시스템에서 막 1등, 2등 하는 회사들 얼마나 액티브 돼가지고 이렇게 좀 운용되고 있을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정말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느냐? 앞으로 미국에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아시아라든지 지금 유럽,
이쪽에서도 FSD 베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ADAS 이런 거를 관련해가지고 하실 매니저분들을 지금 뽑고 있는 거를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N수도 늘어날 뿐더러 이거를 보고 테슬라를 살 때 FSD를 껴가지고 주문하실 수도 있고 테슬라 오너 중에서도 FSD를 신규로 구매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참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단순히 EQS나 S클래스 같이 하이엔드 차들 가지고 일부의 분들에게만 정말 특정 구간에서 특정 속도에서 이런 곳에서 제한된 이런 자율주행을 누리는 이런 회사와 테슬라처럼 이미 40만 대의 차가 심지어 시내까지 이렇게 돌고 있는, 그리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 쪽이 좀 더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벤츠가 가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훌륭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책임져 쓸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벤츠 이거에 대해서는 리스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리스펙을 떠나가지고 어떤 것이 자율주행에 좀 더 다가가는지는 이거를 보면은 저는 테슬라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별건 없고 어닝 계획이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테슬라 사이트에 보시면은 메뉴 보면은 여기 인베스터 릴레이션십 해가지고 눌러보시면은 이제 어닝 관련된 자료들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쉐어홀더 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월 25일에 발행이 된 거고 2022년 분기별 보고서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고를 보시면은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작년 수익이 굉장히 좀 늘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출이거든요. 자동차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51%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이러한 자동차 회사가 있느냐? 없죠. 없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로스 마진을 보면은 28.5%. 아직도 굉장히 좀 기록적인,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순수익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47%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토탈 수익 같은 거를 보면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아마도 올해도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동차 대당 마진 같은 경우에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 가격 인하를 하게 되었잖아요. 반면에 이런 생산 속도 같은 걸 많이 늘리고 인도를 많이 함으로써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겠다. 거기에다가 FSD가 좀 더 월드와이드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FSD를 사는 오너분들, 이거 다 수익이거든요. FSD 하나하나 팔 때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소프트웨어 기어로서의 이런 입지를 좀 확보히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면에 의해서 매출이 늘었고 수익이 늘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매출이나 수익이나 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 좀 증가를 하게 됐죠. 작년에 테슬라가 굉장히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이것도 매출이나 순이익을 증가시키는데 좀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반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FX 하면 또 환율 관련된 내용이죠. 환율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달러가 좀 더 불리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약간 좀 매출에 좀 손해를 끼쳤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여기 순이익에서도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4680의 램프업에 어느 정도 좀 비용이 좀 많이 든다. 4680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실험실 단계, 뭔가 정말 극소수에게만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생산하고 양산하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아시죠, 요새? 대표적인 예가 이번엔 4680 같아요. 4680이 정말 이게 수율이라든지 생산력 이런 거를 좀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순이익을 좀 깎아먹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원자재라든지 물류 비용 그리고 워런티 이쪽을 좀 하는데 좀 순이익을 좀 깎아먹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수익을 좀 올리게 될 수 있는 요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FSD 내용들이 있죠. 네, FS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전부 다 순수익이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앞으로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테슬라가 그렇게 하려고 FSD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쓰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늘 다 이거를 읊어드리기에는 내용이 많고 하니까 여러분도 여기 가셔가지고 원문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유익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테슬라가 어떻게 수익이 되는지 궁금하다,
테슬라가 어디서 수익이 나왔고 마진이 나왔고 매출이 어떻게 나왔고 판매량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 다 여기에 테슬라가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내놨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FSD 그리고 벤츠의 레벨 3 자율주행 뭐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상 전기차 알고 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